should take it slow. 안녕하세요. 세상 참 기막힌 이야기들이 많고 많지만 저와 같은 사연도 있을까? 해서 혼자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고심 끝에 여기에 사연을 보내어 제 이야기를 늘어나 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정도가 항상 돈이 없어서 집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방음도 잘 안 되는 반 지하방에서 살았었죠. 저희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잡아먹을 듯이 닥달하였고 성격이 병약했던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성화에 모시겨 매일매일 일에 찌들어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기억이란 걸 자각하게 된 4살 무렵부터 10살까지 하고 엄마의 닥달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9살 무렵부터는 집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져 밥 3끼 챙겨 먹기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죠.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전쟁이었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항상 한심한 인간이라며 욕을 했고 아버지는 엄마의 폭언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0살이 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사라지셨습니다. 엄마의 잔혹한 잔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물어보면 왜 아빠가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그 인간 염치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라고 들어오기만 해보라고 내가 가만 안 둘 거라며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엄마는 말을 했죠. 아빠가 그렇게 실종이 되어 엄마는 경찰서도 찾아가 신고도 했고 그 후로도 몇 번의 아버지를 찾으려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아버지가 실종 선고가 나서부터는 저희 집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선고까지 보험사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여러 조사를 받는다고 저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고 저는 제가 아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의 귀찮은 조사 끝에 아버지는 사망 처리가 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었죠. 그동안 지하 전세방에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우리 집이 마치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단독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날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라며 니네 아빠처럼 무능력한 인간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때도 있구나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저에게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손에 쥔 졸부마냥 집도 사고 차도 사며 어디서든 돈 있는 척을 하려 했었죠. 학교도 이사가게 되고 집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 것에 저는 적응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어느새 점점 물질에 젖어든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단 돈이 없을 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활의 변화에 만족해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엄마에게는 남자가 생겼으니 세상사 이야기 그전에도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번에는 엄마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저에게 당당하게 남자친구라고 소개시키던 우리 엄마. 그때는 저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우시겠나 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빠의 보험금 때문에 저렇게 젊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가끔은 슬퍼지사기. 그렇게 엄마의 새 남자친구에게도 익숙해져가고 저도 제 생활에 익숙해져 갈 무렵 22살이 된 저에게 엄마는 갑자기 유학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좀 하고 요즘 국내 대기업 취직한 애들 중에 유학 안 다녀온 애들이 없다면서 해외 나가서 경험 좀 쌓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해외라는 말에 솔깃하여 해외 유학을 떠났고 유학 생활을 마쳐가던 도중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빠와 제 엄마가 구속되었다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더군요. 아니, 갑자기 참고인 조사는 무엇이고 엄마는 그렇다 치고 17년가량을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설마 살아있다니. 그렇게 정신없이 경찰서로 가서 제가 알게 된 17년 전 그날의 진실은 가히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었던 저희 집은 엄마가 아버지를 쥐어짜고 흔들어대다 돈 벌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바로 아버지의 보험금을 누린 사기극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낚시를 하러 간다고 친구들과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그 뒤로는 노숙자처럼 이곳저곳을 숨어 살면서 지냈던 겁니다. 듣기론 저희 엄마가 그렇게라도 가정에 도움이라도 되라며 아버지를 닥달했다네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 어디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일할 수도 없었던 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노숙자로 떠돌면서 살았는데
제가 유학을 떠난 사이에 엄마는 새 남자와 살림을 차린 거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몰래 엄마를 만나며 조금씩 돈을 받았던 아버지는 엄마에게 남자가 생긴 것을 알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닦아발린 거였죠. 그 덕분에 저희 엄마와 아빠 둘 다 실형을 받게 되었고 끝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잘나가던 저희 집은 재산을 전부 다 압류당하게 되었고 저는 유학을 못 마치고 돌아와 부모님의 감옥 수발을 들게 되었네요. 엄마에게 면회를 가면 엄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를 탓하는데 저는 엄마가 아버지를 뭐라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보고는 대체 왜 그러고 사셨냐고 하니까 예약한 아버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었고 나중에는 일이 너무 커져서 진실을 밝히면 이렇게 될 게 두려워서 그렇게 노숙자로 살았다네요. 저한테는 그저 미안하다고 하는데 전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팔아서 그동안 호강했다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상만사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